자, 봐봐. 우리 앞부분에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봅시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우리가 화학이 어디서 출발했어? 석유화학에서부터 출발했잖아, 그치? 그래서 원유의 분별 종류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잖아요, 원유가. 그래도 원유 나는 나라에서 원유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갖고 오면 니네 원유 유출되고 막 이런 유조선 유출되는 거 아마 뉴스에서 봤을 거야. 어떠니? 그 기름의 상태가. 우리 주유소에서 사는 그런 뭐 백등유나 휘발유나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 시꺼먼 무슨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홍삼 약으로 먹는 뭐라 그러니? 젤리처럼 생긴 거 있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누출되면 막 바닷속에 이렇게 막 가라앉잖아요. 둥둥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걔네 누구니 갈매기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그런 장면들 많이 봤지. 굉장히 끈적끈적한 원액이라고. 그 원유를 갖다가 뭐 GS 칼텍스나 뭐 이런 정유회사에서 이제 정유탑에 집어넣고 이걸 가열을 하는 거야. 이런 정유탑에 놓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가열을 하죠. 원유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뭐 벙커 CU, 뭐 크루드 오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그거는 생산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이제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이제 여기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석유가스가 기체로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LP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라는 표현을 쓰지. 여기서 나온 기체를 액화시킨 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liquefied 석유가 우리 페트롤륨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있냐면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 들어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그래서 기체 상태가 나오는 거. 또 우리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 있다. 프로페인, 뷰테인 같은 경우는 C4H10이야. 그 다음에 프로페인은 C3H8 이렇게 되죠. 우리 얘는 알케인이라고 해서 CnH2n 플러스 2의 일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C4짜리하고 C3짜리. 요게 이제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이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가스통에 압축시켜서 담으면 그게 액화 석유가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얘네 중에는 누가 끓는 점이 더 낮겠어? 당연히 C4짜리가 끓는 점이 더 높겠지. C3짜리. 이렇게 된다. 탄소 숫자가 많으면 끓는 점이 높다. 나중에 니네 화투에서 배우는데 이 무극성 분자의 분산력이 커지면, 이 분산력이 분자 간의 인력이거든. 무극성 분자의 분자 간의 인력을 분산력이라 그래. 이 분산력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분자량, 분산력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분자량이 큰 애들이, 즉 탄소 개수가 많은 애들이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외우면 되죠. 1번이 이제 석유가스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끓는 점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아스팔트, 찌꺼기죠. 아스팔트, 피치, 뭐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석유가스 다음에 가, 등, 경, 중, 아스팔트 이렇게 외우면 되지. 가, 등, 경, 중. 가솔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잖아요. 휘발유가 여기 이제 C4니까 C4까지 나왔으니까 휘발유는 한 C5에서 C10 정도 된다. 그럼 여기 등유는 뭐 C11에서 C17 뭐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는 이제 점점 탄소 숫자가 많아지는. 탄소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분자량이 커진다.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량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 우리 끓는 점이 높아지면 연료로서는 이제 힘은 좋아져. 힘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경유나 중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니네 경유 자동차 알지? 디젤이라고 하는 좀 버스나 좀 큰 차들, 바퀴 4바퀴 굴림하는 이런 차들이 경유차잖아. SUV라고 하죠. SUV. 중유는 뭐냐면 더 끈적끈적한 기름이야. 더 무거운 기름이에요. 탄소 숫자가 많은. 쟤네는 어디다 쓰냐면 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대에 있으면 탱크 이런 거. 근데 얘네들이 이제 끓는 점이 높은 반면에 분자량도 커지고, 분자량도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연료로 쓰였을 때는 연소가 잘 안 되겠지. 불완전 연소가 되지. 그래서 끓음이 많아진다. 탄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옥탄가가 낮다 이런 표현을 쓰죠. 위로 올라갈수록 옥탄가가 높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우리 연료에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옥탄가는. 그래서 그게 높다, 옥탄가가 높다 그러면 그 연료로서 효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유의 분별 중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애들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가솔린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프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나프타는 이제 석유화학에서 기본적인 재료, 원료로 쓰이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프타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이나 아니면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 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유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애들을 우리는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탄화수를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탄화수 분류를 좀 잠깐 좀 해봅시다. 탄화수의 분류 같은 경우는 탄화수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이제 석유에서 나온 애들이야. 그래서 탄화수 그랬으니까 CH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니? 화석연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들어봤지? 최근에 이거 문제가 많죠? 화석연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니네 그 지구학 시간에 배웠지만 지구학 시간에 뭐 있었어? 페름기 멸종 배운 기억나냐? 페름기 멸종. 고1 때 배우는데 아직 안 했나? 지질시대 거기 안 했냐 아직? 고생대 말에 페름기 멸종이 있어. 그래갖고 생물이 멸종해버렸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중생대 말에 공룡 멸종했던, 그죠? 트라이아스기 다음에. 그러면서 신생대가 시작이 되잖아. 근데 그때 보면은 뭐 빙하기가 왔다던가 아니면 대륙이 이동했다던가, 그 다음에 또 뭐 운석 충돌설도 있고, 뭐 외계인 침공설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압도적으로 저기 한 게 운석 충돌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또는 빙하기가 와고 갑자기 기온이 변하거나 기후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도 잘 알겠지만 우리는 생물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온도가 변하거나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폭염주의보잖아. 오늘도 폭염주의보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막 35도 막 이래요. 근데 40도 정도도 막, 만약에 내일 평균 기온이 한낮에 50도였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밖에 그냥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40도만 넘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효소들의 반응이 올스탑 돼버려요. 그럼 호흡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못한 상황에 갑자기 기후변화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기온이 막 올라가고 기후변화가 오는 게 서서히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버리면 생물체가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멸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변화일 수 있는 거야. 지금 저쪽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를 느끼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강력한 초태풍이 오잖아. 초특급 태풍 같은.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날려버리는 거지만, 만약에 온도가 갑자기 막 5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한파가 와갖고 막 영하 70도 막 이렇게 돼버리면 다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생명체는 순간 그냥 다 멸종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멸종하는 거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서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죠?
다 협약을 하고 있잖아. 이산화탄소 감축하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전기도 사용을 좀 줄이고 심지어는 요새 그런 거 뉴스에 나오던데 이메일 휴지통에 꽉 차 있는 것도 버려야 된다. 왜 그러면 그 이메일을 휴지통에 우리가 저장해 놓으면 그 저장하기 위한 공간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불필요한 스팸 메일이나 이런 거 쌓여 있으면 빨리빨리 삭제하는 게 그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탄화수를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이 탄화수를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탄화수 자 주로 이제 석유에서 나온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냐면 사슬형, 영어로 이제 체인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리형이 있어요. 고리형 탄화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사이클릭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사슬형은 탄소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해서 쭉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거를 우리는 사슬형 탄화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포화탄화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 이게 이제 니네 대학 가면 유기화학에 가면 이거 분류를 해요. 유기화학에 가면 이걸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이걸 주면 이게 프로페인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걸 주면 뷰테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런 기본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분류를 잠깐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포화되어 있다, 우리가 saturation 또 saturate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포화됐다는 말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옛날에 용액을 만들 때 야 물에다가 설탕 소금 넣어갖고 왕창 때려 넣어갖고 막 녹이면 더 이상 안 녹을 때 그 용액을 뭐라 그래? 포화용액이라 그러지.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 설탕을 넣었는데 뭐 녹였는데 설탕이 더 이상 안 녹고 고체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그 용액은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물질에다가 수소를 계속 첨가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넣다 보니까 수소가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걔를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탄소가 결합팔이 다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다 끊어져서 다 첨가 반응이 일어난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는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포화됐다 얘기를 합니다. 이 포화탄화수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알케인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일반식을 CnHen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걸 상대적으로 불포화는 수소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수소가 더 첨가되고 들어가는 거야. 녹였는데 더 집어넣으면 더 녹아 들어가. 그럼 그 용액을 우리는 불포화 용액이라 그러지. 마찬가지로 탄화수에 수소를 집어넣었더니 계속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니?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알켄하고 알카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켄은 CnHen이라고 하는 일반식, 얘는 CnHen-2라고 하는 일반식을 갖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반식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CC 단일결합이고 여기는 CC 이중결합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는 CC 삼중결합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 CH4가 존재할 수 있고 C2H6 존재하죠. C3H8 존재하고 C4H10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는 이제 C2부터 시작하겠지? 두 개 집어넣으면 C2H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C3H6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인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겼고 C는 팔이 4개여야 되니까 H. 우리 이거 예전에 공유결합 할 때 이거 공유결합에서 배웠다고. 평면구조.
이중결합. 얘는 C2H2 그 다음에 C3H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니네는 이런 일반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게 이제 탄화수의 분류 과정이야. 그럼 얘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인데 어떻게 돼? 이렇게 삼중결합이고 팔이 4개여야 되니까 H가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유기화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C, N, O, H가 있어. C는 14족이기 때문에 팔이 4개야. 얘는 15족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들려면 3개를 얻어야 되니까 팔이 3개야. 얘는 16족이니까 전자 2개를 얻으면 되니까 얘는 팔이 2개야. 그래서 결합팔이 이렇게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은 탄소는 전부 다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 여기도 봐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지. 탄소는 4개여야 되고, 질소는 3개여야 되고, 산소는 2개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알카인까지 이거를 우리는 전부 다 사슬형 모양의 탄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리형도 있어요. 고리형은 여기도 역시 포화탄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포화탄화수가 있다고. 자, 앞으로 포화는 단일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포화는 단일결합이 아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나 또 하나가 더 있어. 벤젠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포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포화가 단일결합이면서 고리형이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일반식이 CnH2n이더라. 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이클릭 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고리형의 알케인이다. 그런데 얘랑 알케인은 똑같은데 얘는 사슬형이니까 그걸 묶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식이 2n으로 된다. 여기는 플러스 2였는데 그게 고리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2n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랑 일반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모양은 전혀 다르다. 얘가 C3H6고 C4H8이고 C5H10이면 얘랑 똑같이는 생겼는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중결합이 있는 반면에 얘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고 사각형 구조고 오각형 구조 이렇게 될 거죠. 이중결합이 없잖아. 이중결합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고리 모양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 나온다 그러면 식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징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탄화수에는 이제 뭐 있어요? 사이클릭 알케인 있으면 사이클릭 알켄이 있겠지. 그 다음에 사이클릭 알카인이 있겠지. 잘 안 나와요, 이런 건. 뭐 굳이 얘기하면 삼각형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 사각형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삼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 고리면서 삼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 뭐 이런 거거든. 잘은 안 나옵니다. 왜? 얘네들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 벤젠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은 벤젠만 좀 알아두면 돼요. 벤젠은 어떻게 생겼냐면 C6H6라고 하는 독특한 분자식을 갖고 있다. 1대1로 가지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중단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는 완전 평면이야. 완전 평면 구조.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겠니? 여기가 120도다.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중단일인데 결합 길이가 다 똑같아. 얘를 우리는 벤젠결합이라고. 원래 이중결합이 짧아야 되고 단일결합이 길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결합 길이가 다 똑같다.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얘네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결합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벤젠고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도 쓰기도 해. 근데 이중단일이 아닌 거야. 무슨 결합이라 그래? 이런 결합은 벤젠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에 C6H12가 있겠죠. 얘 육각형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 근데 이것도 육각형이고 이것도 육각형이지만 얘는 입체 구조다. 이 사이클로알케인 같은 경우는 입체 구조다. 그러니까 얘 모습을 보면 옆모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벤젠은 완전 평면이고 사이클릭 알케인, 사이클로헥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체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몇 도겠니? 야, 니네 탄소 각도 몇 도지? 메테인 구조에서 여기가 각도가 109.5도죠. 그거에 비해서 벤젠은 평면이기 때문에 몇 도다? 120도다. 그래서 우리가 결합각 물어볼 때 이 차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입체 구조고 얘는 완전 평면 구조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결합이 아니다. 벤젠 결합이다. 그래서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 사이 정도 크기 된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탄화수의 분류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화학에서 이런 애들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과연 어떤 화합물이 존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일반식들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그런 화합물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탄화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서 추출한 거야? 원유에서 추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까 나프타 얘기했죠? 플라스틱의 원재료로도 쓸 수 있고, 고분자 물질 만들 때 재료로 쓰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석유가, 원유가 우리한테 이제 이런 재료들을 줘서 화학이 발달하게 된 거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화석연료라 그랬죠. 이걸 떼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좀 이제 줄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봅시다.